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시집살이라고 하면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호되게 일을 시키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차원이 다른 시집살이를 해왔답니다. 기가 막힌 저의 사연 한번 보시겠어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 얼마 안 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형이 있었는데 6살 차이가 나는 형은 결혼의 뜻이 전혀 없었고 남편은 저와 만나던 대학 시절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시부는 평생 무뚝뚝하고 바깥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조금 강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집착은 형에 대해서만 클 뿐 자신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형이 결혼에 뜻이 없다고 하자 남편은 졸업 후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부는 별 반대 없이 찬성을 했는데 시모는 형이 결혼도 안 했는데 먼저 하는 게 어디 있냐며 극구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남편은 강경하게 결혼을 밀어붙였고 여기에 시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 때에도 시모는 남편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집살이도 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남편에게 관심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갑자기 시모가 외롭다며 불쑥 찾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쉬는 날 웬일이야 여기까지? 전화라도 한번 하고 오지. 우리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어서 온 거야? 갑자기 쉬는 날에는 왜 여기까지 왔어? 우리 지금 데이트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서 저녁까지 먹고 올 거야. 에이, 미리 전화를 해주지 그랬어. 그럼 우리 나갈 거라고 말이라도 해줄 걸. 엄마 헛걸음했네. 왜? 나는 거기 껴서 가면 안 되는 거니? 엄마도 외로우니까 너네 가는 곳 같이 가자. 어차피 가봤자 카페 가고 맛집 가고 그럴 거 아니야? 집에 있어봤자 네 아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 형도 귀찮다고 나가지도 않고 엄마한테 말도 안 걸어주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랑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해야 되겠다. 혜린이 너도 괜찮지? 아이 엄마, 그래도 우리 신혼인데 둘이서 지내는 시간도 있어야지. 엄마 지난주에도 이렇게 와서 하루 자고 갔잖아. 엄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어도 아직은 신혼이야. 엄마랑은 다음에 데이트할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셔. 다음 주는 내가 엄마랑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할게. 오늘은 이미 약속한 시간이라서 안 돼. 어머 지훈아, 너무 실망이다. 엄마 진짜 서운하려고 그래.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거니? 얘 혜린아, 네가 얘기해 보렴. 나 여기 껴도 괜찮지? 이 먼 거리를 내가 외로워서 달려왔는데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디 있니? 아들, 벌써부터 아내 눈치 보는 거야? 아직은 우리 막내 아들이니 눈치 볼 필요 없어. 자, 얼른 가자.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저희의 데이트에도 함께 하셨고 그렇게 주말에 데이트를 같이 하게 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하룻밤을 신혼집에서 같이 보내셨습니다. 종종 어머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불편하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갑자기 결혼을 해서 그런가 엄마가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여보, 사실 우리가 아직 신혼이고 나는 둘이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자꾸 어머님이 오시니까 나도 눈치가 보이고 그러네.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오시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일정 안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머님한테 다음에 오시라고 말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원래 당신한테 이렇게 애정이 깊으신 분이셨던 거야?
아니,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오로지 형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왜 저러나 모르겠네. 아마 내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니까 뭔가 마음이 이상하신 모양인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애정이 가득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네. 요새 형도 전보다 더 무뚝뚝해지고 그래서 그런가?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갑자기 저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매번 이렇게 주말마다 찾아오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고 그러니 당신이랑 오붓하게 지낼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사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눈치 보고 신경 쓰느라 피곤하기도 한 것 같아. 어머님이 이렇게 자주 오시길 원하는 거면 차라리 당신이 시댁으로 방문하는 건 어때? 어머님이랑 잘 좀 얘기를 해봐. 그래, 나도 한번 엄마랑 얘기해볼게. 아마 엄마도 그냥 헛헛해서 그런가 봐. 나는 엄마 안 아픈 손가락인 줄 알았거든. 그동안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들아들 하니까 나도 신기하네. 어쨌든 지금 잠깐 그러는 거일 테니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 솔직히 우리 가족들 다 무뚝뚝하고 표현도 없잖아.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주버님은 시부와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무뚝뚝한 편이고 진중하신 스타일이셨죠. 남편은 애교가 많고 살가운 성격이지만 남편의 말로는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갑게 변한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성장을 할 때는 사실 6살 차이가 나는 형에게 모든 애정이 치우쳤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애정이 형에게 집중되고 있는 동안 남편은 홀로 밥을 챙겨 먹거나 놀아야 하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변한 시모의 행동은 남편도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모의 둘째 아들 사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버님이나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에게 말을 걸어도 항상 단답에 무시를 해버리니 자신을 잘 받아주는 둘째 아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조금만 힘들다, 슬프다, 외롭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서운함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어차피 저에게 함께하기를 강요하는 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편에게 의지를 하는 것이 더 심해지면서 저와 남편만 보내는 시간이 있을 때면 대놓고 기분이 나쁜 티를 내셨습니다. 너희 이번 주말에 어디 갔었니?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아무리 벨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디 갔었니? 나는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어디를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사람 놀래게 말도 없이 훌쩍 둘이서만 가버리면 어떡해? 아이 엄마, 우리가 애도 아니고 어른이 잘 놀다 왔겠어. 그리고 그날 전날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어디 갈 거라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 왜 그래? 기억 안 나? 전화도 안 받다니 내가 부재중 찍혀 있는 거 보고 다시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그래서 밖에 있다고 내일 갈 거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한 거 엄마인데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 아니 누가 너한테 얘기를 했어? 나는 혜린이한테 말한 거거든. 얘, 너는 내가 너한테 수십 통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도 다시 안 하고 그러니? 아무리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도 너한테 내가 전화를 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러는 것도 피곤하네. 네가 꼬셔가지고 가자고 한 거지? 형이라도 제대로 모시는데 왜 자꾸 꼬셔서 밖에 나다니게 하니? 네? 어머님, 저 그때 바로 옆에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거기다가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전화 못 드렸다고 옆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도 제가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지훈 씨가 매번 집에만 있는 것 같다면서 기분 전환하자고 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 꼬셔서 간 게 아니라고요. 그래, 엄마. 왜 그렇게 말하셔? 우리 매주 엄마랑 시간 보내고 그랬잖아. 매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혜린이 여행도 엄청 좋아하는데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차인데 휴가 빼고는 제대로 여행도 안 가본 것 같아서 그냥 주말 반짝 여행 다녀온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예민해? 아니, 나는 너무 서운해서 그렇지. 네 말대로 우리 매주 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만 쏙 빼놓고 다녀오는 게 어디 있니? 가더라도 같이 가겠냐? 물어라도 보는 게 예의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둘만 가자고 해도 며느리가 된 게 시어미 한번 챙기지도 않고 정말 너무하다 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진짜 화낼 거야. 시어머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함께해야 하는 걸 제가 제외를 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또 시어머니를 달랜다면서 둘이서 나가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했죠. 시어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들어온 남편을 보면서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시아버님과 다투기라도 한 날이면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저희 집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들이닥치셨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 짐은 무슨 짐이에요? 짐 나오신 거예요? 어머님, 일단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방도 어지러운데 정리라도 했죠. 아무튼 아버님이랑 싸우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다투셨다고 하셔서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다투신 거예요? 어머님, 근데 이렇게 나오시는 것보다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시는 게 예, 내가 너보다 남편이랑 산 날이 수십 년은 덕인데 내가 말이 통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아이고, 지훈아, 엄마 정말 못 살겠다. 엄마 이제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어차피 너랑 애랑 둘이서만 살기에는 방도 많이 남잖아. 엄마 그냥 저기 쪽방에서 쭈그리고 자도 되니까 나 네 아빠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더 참다가는 엄마가 정신병이 생기겠어. 엄마, 아빠랑 또 싸웠어?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자주 싸워? 아까 형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데 다투신 거라며. 아, 그러지 말고 집에 가.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아빠랑 풀어. 이렇게 집 나와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엄마 자꾸 아빠랑 싸우고 집 나오면서 여기 와서 있으니까 아빠가 혜린이 보기 창피하다고 하잖아. 뭐가 창피하니?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냥 이참에 너희 아빠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서 며칠이고 좀 지내야 되겠다. 혜린이 너는 괜찮지? 어차피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괜찮잖아. 역시 우리 둘째 아들밖에 없다. 시아버님과 다투시던 날에는 항상 저희 집으로 오셨고 남편에게 어떻게 다투게 되었는지를 하소연하면서 역시 둘째 아들이 최고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화가 난 시아버님께서 직접 시어머님을 모시고 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던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아주버님께서 장가를 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써 며느리로서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해도 결국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동의도 반응도 하지 않으셨고
형님 역시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이셨죠. 그러다 보니 시모의 행동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해가 갈수록 아빠고 형이고 엄마를 무시하는 게 눈에 보이니 본인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누구보다 살뜰하게 어머님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이 서운해질 때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때문에 산후조리를 고민하던 끝에 시어머님께서는 본인이 손수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하셨죠. 혜린아, 산후조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지훈이 이모들 아이 낳았을 때도 다 손수 산후조리 해줬던 거 알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산후조리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니까. 요즘은 산후조리원 가봤자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서도 수유하는 거 배워야 되지.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매번 불러대고 그러니 제대로 쉴 수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쓰고 내가 산후조리 해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산후조리 하는 거 그냥 성인들도 힘든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받아요. 산후조리원 잘 되어 있다고 하고 프로그램은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저 산후조리원 갈게요. 요즘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알아보고 선택할게요. 아니 너도 너지만 우리 지훈이 저녁은 누가 챙겨주니? 너야 산후도우미도 온다며. 그럼 그 사람이 잘 챙겨주겠지만 우리 지훈이는 누가 챙겨줘? 원래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건강한 거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입맛을 알겠니? 그냥 내가 가서 전업도 좀 도와주고 어차피 도움이 오면 낮에만 도와주고 저녁에는 퇴근하니까 그때 아이도 봐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 당신도 생각해봐. 산후조리원 가느라고 몇백만 원 그냥 쓰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한 번에 낭비하는 것보다 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엄마도 이모들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 직접 다 해주셔가지고 웬만한 간호사만큼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혜린아, 우리도 엄마한테 맡기자. 출산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은 자신이 손수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지만 어차피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퇴근을 하고 나면 남편 밥을 누군가 챙겨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어머님의 산후조리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산후조리를 자처하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죠. 3달 동안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시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기만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서운했던 일은 시모가 남편만 따로 불러 저녁을 챙겨준 날도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을 불러 저녁마다 둘이서 술 한 잔씩 마시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다며 말을 꺼내게 되었죠. 사실 저 그때 좀 서운했어요. 저는 아이 돌보느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이 돌보고 있는데 어머님이랑 남편은 저녁마다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서운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낮 시간대는 산후조리 이모님 오셔서 반찬들 다 만들어주시니 이제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녁도 이모님께서 퇴근하시기 전에 챙겨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너는 서운할 것도 많다. 그럼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서 술 한 잔도 못하니? 네가 출산해서 우리가 자꾸 밖에서 시끄럽게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뿐인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산후조리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굳이 산후도우미를 불러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니? 나는 그래도 몇 달 정해진 만큼은 이따 갈 거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신경 쓰여서 그래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자꾸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요. 아직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조금은 편하게 산후조리 하고 싶어요, 어머님.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 서운하게. 당신 불편하라고 한 행동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출산하더니만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산후조리 하느라 솔직히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거 다 엄마가 해주고 있잖아. 근데 무슨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을 해? 자, 이거 봐. 엄마가 매번 청소한다, 애 본다 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시모가 청소기를 손에 들고 청소를 하는 장면과 아이를 안고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황당해 말문이 막혔죠. 다음날 상황을 살펴보니 시모는 아이를 안고 사진을 몇 번 찍더니 다시 아이를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 특히나 나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고 서운해.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면 나 그냥 친정 가서 몸조리 할게. 어머님이랑 더 같이 살다가는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그게 진심이야? 엄마한테 물어보면 매번 집안일 한다, 아이 돌본다 하면서 바쁜데 그런 거는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냐고. 아무튼 당신 생각 알겠으니까 이번에 엄마한테 잘 얘기를 해볼게. 우선은 당신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 몸조리에 신경을 써. 나 당신한테 정말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오셔가지고 집안일이며 아이 보는 거며 아무것도 하신 적 없어. 당신도 알잖아. 당신 퇴근하고 오면 어머님 뭐하고 계시는지 봤잖아. 거기다가 당신 오기 전에 밥상 다 차려놨다고 하는 것도 내가 준비를 해둔 거라고. 근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나 정말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가는 우울증 걸리겠어. 알겠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이제 집으로 가시라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난 당신이 이렇게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 남편에게 그동안 어머님이 집에 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저의 말을 믿는 듯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바로 다음 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님이 가시고 난 후에는 편하게 몸조리를 하면서 집안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저희는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본래 살고 있던 곳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할까 했는데 어머님께서 마침 좋은 곳이 있다면서 꼭 추천을 해주겠다고 저희를 데리고 갔죠. 가보니 시댁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집은 가깝지만 그만큼 가격도 좋고 안에 리모델링도 싹 되어 있어서 좋다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고 전세가 역시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복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어머님께서 아이까지 봐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이곳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직을 하고 나서는 아이 육아 때문에 어머님과 대립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어머님, 아직 아이는 어리고 전에 이유식할 때도 약하게나마 알레르기가 올라온 적이 있어서 음식은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돼요. 어머님, 아이니가 다 받아먹으니까 이쁘고 그래서 주시는 건 이해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아이한테 알레르기로 남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돌 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어머, 얘. 너 무슨 그렇게 예민하니? 내가 음식을 왕창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먹을 것 같은 것으로 조금만 주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알레르기는 안 먹이니까 생기는 거야. 그럴수록 더 자주 먹고 그래야 극복이 되는 거지. 얘는 몰라도 한참을 모르네. 애를 키우면 내가 너보단 수십 번은 더 키워봤어. 그러니까 내 행동 그렇게 지적하지 말라고. 어머님, 그래도 아이한테 먹이는 음식이니 조금 조심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 먹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알레르기가 생기더라도 바로잡기 어려워요. 너도 참 별나다. 이제 거의 돌 다 되어가는 애를 언제까지 이렇게 꽁꽁 싸맬 거야? 얘도 맛있으니까 자꾸 달라고 하잖아. 내가 애가 못 먹는데 자꾸 챙겨주겠니? 너도 이렇게 하나하나 별나게 행동하면 아이도 따라서 별나게 행동하는 거야. 그냥 몇 번 먹여본 거 가지고 참 예민하게 그러네. 암튼 알았어. 내가 조심해서 줄게. 어머님께서는 말로는 저에게 그러지 않겠다며 말은 했지만 결국 뒤돌아서는 자극적인 음식을 또다시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하셨어요. 제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한테 아무거나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국 육아휴직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보다 보면 어머님과 마주할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집으로 자꾸 찾아와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이불 빨래를 시키던지 물이 안 나온다며 설거지거리를 잔뜩 가지고 와 제가 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세탁을 다 하고 챙겨서 시댁에 싸들고 가면 시모는 깔깔 웃으며 이제는 세탁기가 잘 돌아간다고 말을 하기도 했죠. 제 화가 폭발을 했던 날은 시모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음식을 몰래 숨겨놓고 저에게 먹였을 때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렸다며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았던 시어머님은 저 몰래 제가 먹는 음식 안에 알레르기 음식을 담아 두셨죠. 알레르기로 피부 가득 빨갛게 발진이 올라온 저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다행히 약한 알레르기라 약 처방만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일부러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드니 그대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어머님, 도대체 제가 알레르기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려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알레르기 있다면서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음식 사이에 몰래 넣어두시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먹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생명에 지장 없는 곳에 생겨서 마련이지. 만약에 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정말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어머, 미안하다. 내가 그냥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서프라이즈로 만든 것뿐인데 이렇게 화를 낼 줄이야. 미안하다. 아니 내가 깜빡했어. 이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깜빡하고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만든 거였어.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괜히 섞어서 너한테 줬겠니? 그니까 너무 나를 못된 시애미로 말하는 거잖니. 아니,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세요? 다음에는 조심해 주세요. 저도 이번에 너무 놀라서 시겁했어요. 아무튼 어머님, 좀 주의해 주세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시모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깔깔 웃으며 저에게 전화가 온 시모를 보면서 정말 악랄한 게 이런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이 집안에 네 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천만의 말씀이야. 여기는 나한테도 무뚝뚝한 사람들 투성이지만 너한테도 마찬가지다. 시아버지나 형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다고. 그럼 지훈이는 어떨 거라고 생각해? 예,
너 그렇게 알레르기 때문에 난리법석 부르니? 지훈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연락 왔다. 그게 지금 네 위치야. 알겠니?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위치라뇨? 어머님, 이번 건은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평가라는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래, 너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화 안 내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가족들 다 왜 저러냐며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예, 네 편 좀 든든하게 만들어보지 그랬어. 아무튼 우리 집에는 네 편 없으니 그렇게 알고 내가 뭘 하면 좀 거역 좀 하지 마. 어머님은 이 집안에는 저를 믿는 사람이 없다면서 깔깔 웃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나서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구정날이 밝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새해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새해 인사를 가보니 시어머님께서 장롱 안에서 덜덜 떨면서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어머님께 신랑이 가서 물어보니 저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사건 이후로 제가 몸이 아프다며 어머님을 자꾸 저희 집으로 불렀고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켰다면서 얘기를 하는 어머님을 보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떠오른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설치한 24시간 안전 캠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머님 말이 다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 24시간 안전캠 설치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가서 한번 보시죠. 저희 집 거실이랑 방 입구 다 나오니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정말 제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영상까지 다른 가족분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 매번 엄마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당신이 매일 부른다고 하길래 설마 했거든. 어느 게 진심이라는 거야? 엄마, 정말 혜린이가 엄마 괴롭힌 거 맞아? 아, 똑바로 좀 얘기를 해봐. 어머님, 끝까지 얘기 안 하실 모양이네요. 그러면 영상 틀어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전에는 영상이 없어 보여드릴 게 없지만 이건 최근 일주일 영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틀었고 영상 안에는 시어머님이 당당히 저희 집으로 들어와 소파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저희 집 집안일이며 아이 육아며 다 본인이 맡아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님께서는 노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 TV를 보다가 식사 때가 되면 제가 차린 밥상에 밥을 먹었고 그러다가 남편이 퇴근을 할 때가 되면 제가 안고 있던 아이도 본인이 데리고 가서 안아주며 놀아주는 척을 했다는 게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모든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의 연극에 모두들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같이 살 수 없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죠. 처음에는 시아버님 대신 저희 남편과 살면 되겠지 생각을 했던 어머님께서는 남편마저 거부하자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저기, 혜린아,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사실 우리 집에는 무뚝뚝한 양반들밖에 없잖니. 네 시아버지도 무뚝뚝하고 가정에는 영 관심이 없고
거기다가 큰애도 무뚝뚝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데 큰애가 자기랑 똑같은 여자 데리고 와서 살고 있잖니. 근데 너희는 서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난 것 같아.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하고 우리 남편한테 좀 얘기를 해주겠니? 어머님,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에게 솔직하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님이랑 앞으로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남편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저랑 마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혜린아. 내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한 번 그러기 시작하니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유치하게 굴었지? 정말 미안하다. 잘못 던진 돌멩이에 가만히 있던 개구리가 죽어요. 다 큰 어른이라는 분이 교모하게 앞뒤 다르게 행동해서 되겠어요? 이번 일은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직접 감당하세요. 알겠다, 그럼. 시아버지랑 남편한테만 좀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어?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말하면 다들 들어주지 않을까? 정신 차리세요. 이미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어머님 앞뒤 다른 거 다 봤는데 그게 달라지겠어요? 그동안 얄미웠던 며느리 앞으로 안 보게 되니 속 시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잘못됐다 싹싹 빌어보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어머님 편이시라면서요. 그러니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께서는 자주 전화를 해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곤 하지만 저는 그때의 차별 무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설치를 했던 안전캠이 이렇게 활용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어쨌든 그동안 억울한 점들이 많았지만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 참았는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미안함을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씁쓸하면서도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 생각을 하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 남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현재 남편의 상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말이 15년이지 일수로 따지면 5,475일을 얼굴 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일반 회사원이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식당을 운영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은근히 눈치가 보이고 나중에 물려주신다는 시부모님의 말에 저도 어느 정도는 식당 운영 방법을 배워야 힘들지 않다면서 저를 설득시키셨죠. 제가 살면서 식당에서 장사를 하게 될 거라곤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딸 둘 낳고 환경에 맞게 육아와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 정말 땀 흘리며 삶을 보내왔었는데 시부가 음식 배달을 나가시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시는 불행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집안의 제일 큰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었어요. 장례가 끝이 나고 남편의 태도는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었죠. 결혼을 해도 철이 덜 들어서 언제나 시부에게 욕을 먹고 살면서 항상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잡아주셨지만 더 이상 시부가 곁에 없어지니
남편은 고피가 풀린 듯 안 좋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시모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매일 시부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남편이 눈에 가시 같은 시부가 안 계시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쳤었어요. 술을 먹어도 곱게 먹으면 되는데 꼭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었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노름은 당연했고 술집 여자들과도 거침없이 놀면서 시부에게 억제당했던 걸 해소라도 하는 듯 망나니처럼 행동을 해왔었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직원이 있어도 시모 혼자 관리하는 건 역부족이었고 저도 딸이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그동안 손발을 맞춰왔었고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남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다시 자리를 잡아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저는 묵묵히 남편을 기다려주며 현실에 놓인 일부터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피눈물 쏟으며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살아왔었고 딸들도 머리가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자기 아빠를 창피해하면서 거리를 두었어요.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었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도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뿐이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더니 한 달이 넘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식당 일을 도우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시모도 그렇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서 무언가 심경에 변화가 온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남편은 한 달이 지나 3개월 동안 한결같이 식당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때 보여주었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건지 남편이 또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왜 변화가 왔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 하는 것도 지쳤고, 질려서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집안일 좀 신경 쓰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야 우리야 너무 좋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당신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제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정말 다행이다. 나는 당신이 하루 이틀 도와주다가 또 그만둘 줄 알았는데 벌써 3달째 식당 일에 신경 써주고 있잖아. 당신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알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라고. 나는 집안의 가장이고 우리 엄마와 당신이랑 애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 뿐이지. 솔직히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배달 다녀올 테니까 당신이 홀 좀 봐줘. 남편의 행동은 당연한 건데 그동안 삶이 너무 힘들었었는지 조금의 변화에도 너무 고마웠었어요. 한 사람이 집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고 시모와 저도 한층 밝아진 얼굴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도 아빠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며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자상해진 아빠의 모습이 싫게만 느껴지지 않았는지 어색한 미소를 띠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저희 가족은 남편이 완전히 마음을 바로잡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얼어 있었던 마음이 녹게 되었어요. 그토록 바라고 꿈만 같았던 삶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항상 방심할 때 또다시 일이 터질까봐 불안한 마음도 함께 공존했었지만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가족과 함께 외식도 자주 데리고 가고 시부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었는데 남편의 도움으로 여기저기 좋은 곳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행복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흐르더군요. 그만큼 간절히 원했던 삶이 저에게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 같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했던 건지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저희 가족은 엄청난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남편의 행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즐거웠지? 나도 사람인지라 양심은 있어서 당신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좋은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6개월간 당신을 위해 봉사를 한 거야.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는데 한 번쯤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배려해줬으니까 당신도 이제 애들 데리고 그만 살 길 찾아가는 게 좋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그동안 즐거웠다니. 나랑 지금 끝내자는 건 아니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도 가식적인 모습으로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적당히 해줬으니 그만 미련 버릴 수 있잖아? 언제까지 빈대처럼 붙어 있을 건데? 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저급한 행동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깔끔하게 이혼하고 정식으로 고백해야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뒤가 깔끔해야 나를 받아줄 것 같아서. 이런 느낌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만큼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내가 무작정 당신이랑 이혼을 하는 것도 참 미안하더라고. 그동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뼈 빠지게 일만 해왔는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내치는 건 나도 조금은 미안해서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괜찮을 것 같아 너한테 시간을 투자한 것뿐이야. 당연히 이혼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지만 당신한테는 꽤 좋았잖아? 언제 이런 감정 느껴보겠어. 그래도 내가 너 데려왔는데 남편 역할은 한번 해줘야 나도 찝찝한 느낌 없앨 수 있고 너도 내가 좋았던 남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딱 여기까지만 하자. 애들은 당신이 키우고 양육비는 걱정하지 마. 원하는 조건은 웬만해서 맞춰주도록 할게. 당신은 그냥 나랑 이혼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최근 6개월간 당신은 나와 이혼을 하려고 보인 행동들이었단 말이야? 그동안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해왔는데 바로 내치기는 미안해서 잠깐 놀아준 것뿐이었어? 차라리 이럴 거면 아예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지. 애들한테는 왜 그런 행동을 보인 거야? 맨날 아빠가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애들과 여행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서 좀 잘해준 것뿐이야. 좋은 아빠였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앞으로 살면서 그 기억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나쁜 아빠보다 그래도 좋은 아빠로 남는 게 낫지 않겠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네가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다른 여자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나한테 잘해주고 이혼하겠다고? 정말 너처럼 나쁜 놈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을 거다. 그런데 6개월간 당신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네.
나 지금 임신했어. 오늘 가족들 전부 모여서 외식할 때 얘기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먼저 털어놔야 되겠네. 이제 어쩔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생겼어. 애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아이한테는 아빠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야? 어쩜 당신은 모든 것들이 전부 쓰레기인 거야? 이럴 거면 왜 나를 선택했어? 당신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까지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내 인생 책임져.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야? 이건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어쩔 수 없네. 뱃속에 있는 아이 것까지 양육비 쳐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생이 그런 걸 어쩌겠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와의 대화를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려다가 전부 다 듣고 있었고 그 뒤에는 애들까지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달려와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아랫배에 심각할 정도로 통증이 생겨 소파에 주저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데 더 이상 남편과 싸울 것도 없을 것 같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부추기며 방으로 들여보낸 뒤 남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혔는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과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집안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죠. 아무것도 바란 것 없이 그저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얻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6개월간 보였던 모든 행동들과 자상한 웃음들은 이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며칠 뒤 한쪽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해 주었어요. 남편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지 바로 사인한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서류 한 장에 서명하면서 모든 게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당황했는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집안과 상관도 없는데 왜 식당에 붙어 있는 거야? 당장 안 나가?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무슨 계획?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혼해 줬잖아. 나는 이제 가족으로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서 사장님한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주는 양육수당으로는 애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뱃속의 아이도 한창 자라고 있어서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장님이 내가 걱정된다고 한동안 곁에 있어주길 바라시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너 당장 안 나가?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당신은 내 인생 말아먹다 못해 짓뭉개 놨는데 나는 당신이 잘 되길 바라야 하는 거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어. 어차피 남남이라 더 이상 주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데 당신이 나를 막을 필요는 없잖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인생에 참견할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보세요? 네, 수혜 씨. 저예요. 오늘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무래도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제가 좋은 곳에 데려갈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누가 먼저 무너지고 싶은지 보고 싶은 거냐고. 직원 주제에 지금 멀뚱히 서서 뭐하고 있어? 빨리 일 안 해? 너 정말 갈 때까지 갈 작정인 거니? 요즘 얘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산부인과에 가니까 유산기가 있다고 하더라.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굳이 오지 않겠다는 거 억지로 데려와서 밥 좀 먹이려고 하는데 너는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유산기 핑계로 남의 식당에 와서 편히 놀고 먹고 가겠다는 거야? 내가 그 꼴 볼 것 같아? 밥값은 하고 가야지. 가서 불판이나 닦아. 아랫배의 통증이 멈추지 않아 최대한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져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유산기가 심하다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자제하고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시모는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식당에서 이것저것 몸에 좋은 음식을 내어주셨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들게 입에 넣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온 거였어요. 시모도 워낙 정신이 없던 터라 남편이 그날 식당에 여자를 데리고 올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어야 했는데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똑같이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고 말았죠. 남편은 유산기가 있다는 저를 조금도 배려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에 분노하고만 있었죠.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에 남편이 유산기 핑계로 편히 놀고 먹냐며 밥값은 하라고 주방에 있던 불판을 저보고 닦으라면서 저를 발로 밀었고 그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넘어지면서 아랫배에 엄청난 충격이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불판 닦기 싫어서 깨부린다고 웃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급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결국 제 품에서 멀어지고 말았네요. 몇 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던 아이를 떠나보낸 제 마음을 모르는지 병원으로 쫓아온 남편은 오열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원래 유산기가 있었다며. 걔는 원래 갈래였던 거야.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뽑아내고 있어? 당신도 솔직히 많이 버거워했었잖아. 안 그래? 40대 중반이 넘어서 아이를 가진다는 게 미련한 거야. 나도 얼마나 부담스러웠는데. 양육비는 굳어서 다행이네. 지금 애들이야 5년 정도만 있으면 성인이라 크게 부담이 없는데 뱃속에 있던 아이는 내가 20년 동안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잖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했는데. 시기가 좋지 않았던 것뿐이야. 대신 병원비는 내가 대신 내줄게.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뱃속에 있던 아이는 당신 아이 아니었어?
어떻게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동물들도 자기 새끼 잃으면 울부짖는데 당신은 차라리 잘 됐다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법적인 절차대로 당신을 상대할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길 바래. 그리고 우리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무슨 이깟딜로 법을 따지는 거야? 쓸데없는 데에 힘 빼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시몬은 남편을 붙잡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며 못 나가게 막았지만 남편은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시몬은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결국 태어난 저는 남편에게 죄를 물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되면서 임신을 하고 있던 저에게 보인 행동들이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 중 단골 손님들도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증인이 되어 주셨고 핸드폰으로 손님들이 촬영한 영상들을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점점 문제가 커지자 불안해진 남편은 저와 좋게 합의를 보기 위해 꽤 많은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듣고 있는데도 너무 어이가 없어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랑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혼해서 남남이라지만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할게. 그런데 정말 실수였다니까. 남들 말은 절대 믿지 마. 나랑 합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2번 다시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얼마를 원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줄게. 내가 이 나이에 감옥에서 썩어야 되겠소?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목소리 높이면서 난리를 치더니만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가 봐. 감옥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당신이 이런다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될 거라 생각해? 내가 징역을 살게 되면 식당에 있는 우리 엄마는 어떡해? 그것도 생각해줘야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아, 이번에는 효심 가득한 아들로 변하시겠다? 그런데 이거 어쩌지? 어머님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뭔지 알아?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등기야. 이 안에 서류를 보면 어머님이 그동안 힘들게 운영하셨던 식당을 나한테 명의 이전하겠다는 서류거든. 내가 하도 받지 않으려 하니까 어머님이 이 서류를 등기로 붙였더라고. 당신이 한 행동들과 그동안 내가 며느리로서 인생을 바친 거에 대해 보상이라며 주신 서류야. 내가 서명하는 순간 당신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기야, 인생을 개차반처럼 살아온 당신에게 식당을 맡기는 것보다 나한테 물려주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놓이시겠지. 당신한테 넘어가면 당장 팔아서 사리사욕에 채울 거 아니야? 그건 건들지 마.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기로 했던 거라고. 네가 뭔데 우리 식당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내가 좋게 얘기할 때 너도 적당한 선에서 끝내. 알겠어? 우리 집안이 그 식당을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왔는데 너까지 꽤 감히 가져가겠다고? 당신 빼고 모두가 힘들게 이끌어온 식당이지. 힘들게 벌은 돈 당신이 그동안 다 빼가서 흥청망청 쓰지 않았어? 내가 식당 주인이자 아들이니까 당연한 권리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식당은 절대 건들지 마. 내가 만약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식당이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어 있던지 처분이 되었다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고 당신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평생을 불안 속에 떨게 만들 거야. 저는 시모가 저에게 주신 식당의 명의 이전 서류에 사인을 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제 치맛자락에 매달려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여 벌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식당이 없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징역을 받고 올 테니 식당은 제발 놔두라며 돈 날 구멍이 없다고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네요. 결국 남편과는 조금도 합의하지 않았고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건네주셨던 식당 명의 이전 서류는 저 혼자 소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다시 시모에게 돌려드렸어요. 제가 받으려 하지 않자 시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고 식당을 처분한 다음 그 금액을 저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받아주길 원하셨고 시모는 그날 이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혼자가 되어버리신 시모가 걱정이 되네요.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셔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연락처까지 바꾸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시네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제 사연을 보신다면 저에게 연락 한 통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눈물이 아닌 웃음이 가득한 삶이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개차반 같은 성격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징역을 3년밖에 안 받았다는 게 너무 분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혹시 저처럼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삶을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하니까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가족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세상에 가족이라곤 엄마와 저 둘뿐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사셨는데요. 제가 어릴 적 아빠와 이혼을 하시고 난 후에 정말 열심히 사셨죠.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났던 남자친구와 저는 연애 후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집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잘 사는 집이었어요. 30여 년간 인고 부부셨던 남편의 부모님은 사이가 무척 좋으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역시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저는 사실 엄마가 혼자였기 때문에 되도록 결혼을 천천히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어요. 지훈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3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잘 사셨던 모습만 봐서 그런지 나도 일찍 결혼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거든. 처음에 결혼할 때 나를 임신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인고 부부셨어. 나도 얼른 결혼해서 나를 닮은 자식을 낳고 싶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너 지은이었으면 좋겠다. 성규 씨, 나도 성규 씨랑 결혼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 가족이라곤 엄마 혼자인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엄마가 너무 외롭고 힘들진 않을까 생각을 해. 안 그래도 나 키우시느라고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이제 내가 다 컸다고 시집을 가버리면 엄마 혼자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까 싶어.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크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 했으면 좋겠어. 지은이 마음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나는 어머님 아들처럼 잘할 자신 있어. 그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님이 외로울까봐 결혼을 걱정하고 있는 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내가 아들이 되어줄 테니까 얼른 나랑 결혼하자. 오히려 나랑 결혼하면 나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머님 챙길 수 있어서 좋지. 남편은 자신이 아들이 되어주겠다면서 엄마 걱정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실제로도 엄마가 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면서 정말 친자식처럼 살뜰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저도 감동을 했지만 저희 엄마도 너무나 좋아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남편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반대를 했던 것은 남편의 어머님이셨어요. 몇 번 놀러가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뵙기도 했지만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죠. 그래 왔니? 너희는 어째 매일 이렇게 붙어 다니니? 이제 좀 지겨울 때 되지 않았어? 원래 20대 때는 그냥 몇 번 만나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 지은이는 여자애가 무슨 남자의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런 거 다 흉보이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 오지 좀 말렴. 엄마, 왜 그래? 나 지은이랑 결혼할 거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지은이 무안하게. 엄마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지 마. 지은이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 이렇게 계속 그러면 나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지은이랑 혼인신고 확 해버린다. 얼씨구? 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을 해? 연애나 해보고 말을 할래? 네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건데? 나야 네 아빠랑 처음 연애하고 임신해서 아이 낳은 거라지만 솔직히 쟤는 너 말고도 여러 명 만나보지 않았겠니? 넌 억울하지 않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지. 나는 젊어서 아쉬운 게 다른 사람 만나보지 못한 것도 아쉽더라. 그래 봤더니 네 아빠만한 사람 없겠지만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어린데 무슨 결혼은 결혼이야. 그냥 연애나 해. 그리고 우리 집안에 제가 어울리긴 하니? 시어머님께서는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무슨 결혼을 하냐면서 연애나 하라고 말을 하곤 했었죠. 남편의 나이가 어리고 거기다가 능력도 있는데 벌써부터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님의 속뜻을 다 알고 있었지만 저 역시 딱히 결혼이 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의 연애 끝으로 남편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자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일은 시어머님께서 밥도 먹지 않고 알아눕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폭언을 쏟기도 하셨죠. 너, 내가 이런다고 너희 결혼 허락할 것 같니? 너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발목 붙들고 안놔준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 성규 아빠 하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너 같은 애들이
어떤 애인지 잘 몰라. 성규 아빠도 그렇지만 우리 성규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네가 얼마나 여우같이 굴었으면 곳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겠니? 제발 부탁인데 우리 성규 꼬드기지 좀 말아라. 어머님, 저 성규 씨 꼬드긴 거 아니에요. 저희 3년이나 연애를 했고 서로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가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께서 왜 저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이 본다면 제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좋은데 어떤 점이 어머님께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너 그거 몰라서 묻니? 너는 홀어머니의 외동딸 아니니? 다른 집 기둥 뺏어오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네 친정 기둥 아니니? 나는 우리 아들 남의 집 기둥으로 살게 할 순 없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성규랑 잘 말해서 마음 좀 돌려놓으렴. 네 출신이 이런 걸 뻔히 아는데 누가 받아주겠니? 우리 아들이야.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오는가 본데 난 너 허락할 생각 없고 어림도 없으니까 그만 욕심 부려. 저는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사실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시어머님과 연을 끊겠다면서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했죠. 이렇게 남편이 집을 나오고 나서 결국 시댁에서는 저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신혼처럼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이내 결혼 생활이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성향부터 생활 방식까지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남편은 일이 없는 날이면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일이 없는 날에도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늘 일찍 잠에 드는 편이었습니다. 거의 생활 패턴이 반대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죠. 당신은 뻣뻣하고 FM이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지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무슨 부부야. 운동을 하는 것도 그래. 내가 뻔히 자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 당신은 너무 뻣뻣하고 유연하지 않은 것 같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게 좋지 않아?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평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해. 그런데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늘어져 있으면 피로가 그런다고 풀릴까? 그래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제발 좀 움직이라고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나도 답답해서 그렇지. 당신은 아이 갖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싶은데 서로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니까 언제 시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거야? 당신이랑 나랑 벌써 결혼한 지 5년은 더 지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도 언제 아이 갖냐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라고. 역시 엄마 말을 들을 거 그랬나? 남편은 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죠. 특히나 시어머니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얘기를 할 때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상처가 남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런 태도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상 남편의 생활 패턴에 맞추려고 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저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남편이 하는 게임도 하기도 했고,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를 마치 엄마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오늘은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 뭐 시켜라도 먹지 그랬어. 나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늦는다고 그랬잖아. 어머님한테 나 없어서 밥 못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 아까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 남편 배 쫄쫄 굽는데 나보고 너무 밖에서 나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 아, 엄마한테 얘기했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전화가 왔길래 한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밥 차리고 가라고 했잖아. 근데 밥도 안 챙겨주고 그냥 나가놓고서는 뭐가 놀랍다는 거야? 당신은 주부 아니야? 주부면 설거지도 해야지. 집안일도 다 알아서 척척 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생활만 하는 거야? 뭐? 내가 무슨 내 생활만 했다고 그래. 솔직히 말해보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랑 생활 패턴을 맞추려고 게임도 하고 늦잠도 자고 했는데 솔직히 당신은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데? 당신은 생활 패턴을 바꿔보려고 노력이나 했어? 난 당신 엄마가 아니야. 왜 매번 밥도 차려줘야 하고 집안일도 다 해야 해? 남편은 저를 엄마로 생각하는 듯이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은 무조건 제가 차려야 하고 집안일도 대부분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는 당연하다고 말을 했고 시어머님 역시 이런 남편의 말이 맞는다고 말을 하셨죠. 그런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었던 것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면 누구보다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죠. 엄마, 아빠, 지은이 봐봐요. 이렇게 맛있는 엄마 반찬을 한 번도 배우러 안 왔다니까요. 주말마다 엄마가 반찬 배우러 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시하고 엄마랑 아빠가 좀 뭐라고 좀 해봐요. 원래 이런 건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는 무슨 자기도 돈 벌고 일하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에이, 그래도 여자랑 남자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우리 성규 말이 맞지? 남자랑 여자는 애초에 다른데 무슨 같이 돈 버니까 나눠서 하라는 거니? 성규 아빠도 평생 집안일 손에 한번 잡아본 적 없다. 그거 다 여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남자한테 시키는 게 어디 있니? 얘 지은아, 너 안 되겠다. 이제부터 쉬는 날에 여기 와서 집안일 좀 배우고 가. 너는 네 엄마가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지은이도 평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집안일 누가 하면 어떻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은 주부로서 생활을 했고 지은이는 직장인인데 주부의 역할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 성규 너도 그렇다. 이런 자리에 네 와이프 지적하면 되겠니? 그래도 가장 네 편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지은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가 가족끼리 너무 애정이 두터워서 그런가 보다. 사돈어른은 안녕하시니? 혼자시라 사돈어른도 많이 적적하시겠구나. 지은이 네가 자주 들여다보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니? 네,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래도 엄마가 이번에 많이 외로워하셔가지고 한번 내려갔다 오려고요. 저희 임신 준비도 하고 있어서 이참에 내려가서 엄마 얼굴도 보고 기운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아버님은 누구보다 저를 응원하고 아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을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주셨고, 그런 아들이 선택한 아내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항상 귀중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심오한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점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습니다. 결혼을 원하던 남편이 맞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심해졌죠. 그래서 그런가 임신을 아무리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남편과도 자주 다퉜죠.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당신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괜찮은데 당신한테 이상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피임도 안 하고 매번 노력하는데 임신도 안 된다고 하니 말이 안 되잖아. 다음에 시간 좀 잡아서 불임 검사 좀 해봐. 당신한테 이상이 있을 거야. 임신은 무슨 나 혼자 해? 임신이 안 되는 건 다 여자 탓이냐고. 왜 검사를 나만 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거야? 검사를 할 거면 나도 해야 하지만 당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한테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불임 검사도 해보고 알아보자고. 아, 내가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당신 만나기 전에 전 여자친구랑 임신했었어. 전 여자친구랑 임신했는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지웠거든.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정자는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임신이 안 되는 건 분명 당신 탓이니까 검사 좀 해봐. 뭐? 지금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임신을 했었다고 말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까지 지웠다고 하는 거고?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어? 나 정말 너무 황당하다.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전 여자친구랑 임신을 했었다고 그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 아니, 지금 임신했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임신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뭐가 이상한데? 그리고 그때는 바로 20살이라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더 무모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뭐 나이 먹은 것 말고는 별반 달라진 거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 정자는 이상이 없는 거 아니냐고.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자꾸 이런 거에 꼬투리 잡지 말고 지금을 생각해야지. 왜? 불임일까봐 찔려?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황당했어요. 결국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임신까지 했었고 아이까지 지웠던 걸 말을 한 것이었죠. 황당해하는 저를 보고는 오히려 말을 돌린다면서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저는 검사를 해보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해지니 생리불순이 생기는 것 같다며 듣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에서는 제가 불임인데 시집을 보냈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는 불임인 딸을 시집 보냈다면서 엄마에게 매번 따지기 시작하셨죠. 아니, 사돈. 아무리 그래도 제 기능 못하는 따님을 시집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라면 응당 임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도 출산을 해보셨던 분께서 이것도 확인을 안 하고 시집을 보내신답니까? 아무튼 바깥 양반 없으셔가지고 불쌍해서 받아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십니까? 사돈은 이미 알고 계셨죠? 아니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딸아이가 검진을 받아보니 그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사돈께서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 임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저희 아들 이세도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도 있고요. 그런데 불임인 딸을 시집 보냈다니 제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이미 사돈은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야 몇 년 전에 임신도 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는 불임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사돈, 저희 돈 보고 결혼시키려고 하신 거죠? 따님 불임인 거 다 아시고도 결혼시키려고 하신 거 아니냐고요? 저 이거 가만 못 있습니다. 저 8억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그깟 임신이 뭐라고 8억까지 위자료 청구를 한답니까? 그리고 불임 아니라고 검사상 나오지 않았나요? 이미 결과로도 저희 딸 불임이 아닌 거 나왔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건 참겠는데 우리 지은이한테까지 이렇게 압박을 하셨나요? 그건 저도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의 이혼에는 시댁과 친정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양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지독하게 저희 엄마에게 압박을 해왔어요. 불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결혼시킨 거라면서 폭언을 일삼았고 매번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제가 걱정할까봐 마음속으로 감내하던 엄마는 결국 속병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속병이 한번 생기고 나니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결국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자 시모의 막말은 더욱 심해졌죠. 아이고, 너희 엄마도 참 웃긴다. 자기 거짓말한 거 들통나니까 속병이 나다니 너무 웃기지 않니? 예, 너도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니? 우리 집안 잘 사는 거 알고서 며느리로 들어오면 편하게 살겠다 싶어서 온 거 아니냐고. 너희 엄마는 8억 위자료 청구한다고 하니까 덜컥 겁나서 속병 생긴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저희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 계속 전화해서 압박하셨잖아요. 8억이나 위자료 청구하겠다면서 어머님 하시는 변호사들 많다고 협박하셨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됐습니다. 저도 이런 집구석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뭐가 되었던 저 더 이상 성규 씨랑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성규랑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성규가 너랑 못 산단다. 임신도 안 되는 애가 그것마저 속이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데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니? 너희 엄마도 결국 거짓말한 거 들통나니까 그렇게 가신 거야. 아휴, 아무튼 모전 여전이라고. 너도 똑같은 거 같구나. 지금이라도 우리 성규 곁에서 떨어져 준다고 하니 고맙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는 시댁에 대한 정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분쟁이 끝이 나고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사건은 이혼 후에 발생하게 되었죠. 어느 날 이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어릴 적 후원을 해주었던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부잣집으로 입양을 가서 지내고 있던 중에 보육원으로 찾아갔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꼭 저를 만나야 된다면서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그 아이는 자신의 친부와 친모의 사진이라며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에는 시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자신은 지금 입양을 갔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친모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을 후원했던 분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문이 보육원에서 듣게 되었고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어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바로 그 아이의 사진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니?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야? 혹시 너 우리 아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던 거니? 그래서 임신도 안 되고 불임이었던 거야?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니? 너 혹시 이혼 다 마무리되고 이제 와서 사실 꺼내겠다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라면 마음 쳐보라. 우리는 너 다시 받아줄 생각조차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님,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보네요. 아이 보면 바로 기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을 지워버리셨나? 어머님, 리무진에서 내린 저 아이 좀 제대로 봐주세요. 얼굴이랑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봐주시라고요. 어머님,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으세요? 어머님 왜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13년 전에 낳으신 아들이잖아요. 뭐?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 그리고 나는 성규 낳고 나서는 아이 가진 적도 낳은 적도 없는데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네가 누군데 나보고 너를 낳았다고 말을 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 기억 안 나세요? 하긴 낳고 나서 바로 버리셨는데 기억이나 나실까 모르겠네요. 김상철 씨는 기억나시죠? 이 아이 아빠인데. 어머님도 잘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이 아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김상철 씨가 돌아가시면서 보육원으로 가서 자랐고요. 평생 부모님 사진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사진 속 여자 어머님 아니세요? 저희 엄마가 이 아이 보육원에 있을 때 후원을 해줬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결혼식 사진 보여줬더니 거기서 어머님을 봤다고 하네요. 자기 생모라면서 저를 찾아왔는데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님은 제가 데리고 간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아빠 이름을 시어머님께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시어머니의 외도로 인하여 낳은 자식이었어요. 13년 전 아버님은 해외 근무로 나가신 상태셨고 어머님께서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알아본 결과 시어머님께서는 그분과 13년 전이 아닌 무려 30여 년 전에 만났었던 것이었죠. 상간남은 시어머님의 첫사랑이자 동네 오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양아치로 유명한 사람의 아이를 가졌지만 결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쯤 선을 봤던 시부에게 임신을 했다고 해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시부의 아들이 아닌 상간남의 아들이었죠. 시모는 결혼 후에도 줄곧 상간남을 만나다가 13년 전까지 임신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이를 지우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그대로 키우고 낳아서 입양을 보냈는데 상간남이 이 사실을 알고 아이를 데리고 와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얘 내 아이 아니라고. 여보, 오해해요. 저 당신 말고 만난 사람 없다는 거 알잖아요. 저 지은이 요망한 것이 자기 이혼했다고 복수하려고 이상한 누명을 씌우는 거라고요. 여보, 제발 이거 믿지 마세요. 어떻게 13년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척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미 40대였고
그때 임신을 하기 어렵다는 거 당신이 잘 알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정말 이 아이의 엄마인 거야? 13년 전이라면 내가 해외에 있을 텐데, 그럼 그때 다른 사람이랑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독한 말을 했던 거였어? 떳떳하시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그거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불임이라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시고는 결국 돌아가시게 하고서 이까지 일로 저에게 요망하다고 하세요? 억울하시면 간단하게 유전자 검사해 보세요. 그거면 친자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아, 여기 아이 말고도 어머님 아들인 성규 씨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유전자 검사를 왜 해? 내가 이렇게 떳떳한데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런 말 나오는 거 자체가 너무 불쾌하다. 없는 이야기 네가 꾸며서 지어낸 거 아니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말을 해? 여보, 얘 말하는 거 하나도 믿지 마.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너 말로 사람 죽이겠다, 정말? 그렇죠? 말로 사람 죽이겠죠? 어머님, 지금은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는 사실도 아닌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지셨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저희 엄마가 받은 스트레스만큼은 안 받으시겠네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밝혀내야 하니까 꼭 유전자 검사 받으시길 바랄게요. 야, 너 이거 뒷강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엄마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거짓말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은 거 가지고 이런 일로 이따위 복수를 한다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제가 던진 폭탄은 시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저를 찾아왔던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 모두 시아버님의 자식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었죠. 결국 시어머님과 남편은 시아버님에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나에게 미안하다면서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시모의 말만 믿고 자신도 저희 엄마와 제가 작당 모의를 하고 자신과 결혼을 하게 한 것이라 생각을 했다면서요. 당신 그때 정말 미안했어. 생각해보면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건 나였는데 그때는 왜 당신이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네. 장모님도 그때는 당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 당신 상처받았던 건 생각도 못하고. 이제 와서 우리 엄마 그때 받은 스트레스에 비해서 당신 엄마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 곁을 떠나겠냐고. 그때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랑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제발 영 끊자. 미안해. 아빠가 더 이상 자기는 자식이 없다고 하셔. 그때 엄마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모전 여전이라고 했던 거, 그거 결국에는 엄마 얘기 아니냐면서 아빠가 엄청 화를 내셨어. 엄마가 싹싹 빌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당신이 한번 아버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안 될까? 아버지가 그래도 당신은 이뻐했잖아. 내가 왜? 당신 집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버님이 아무리 날 이뻐하셨다고 해도 당신 자식이 아닌 사람의 아내인 며느리가 이쁠까? 내가 이뻤던 건 당신 자식의 아내였기 때문이지. 남의 자식 아내라서 이뻤던 건 아니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정말 황당하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숨겼던 건 당신 엄마인데 왜 죄 없었던 우리 엄마가 벌을 받아야 했는데? 그거 알면 이렇게 뻔뻔하게 연락 못하지.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아버지한테 연락 좀 해줘. 다 오해였다면서 말만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역시나 모전자전이라고 피는 못 속이네. 그걸 어떻게 오해라고 얘기를 하니? 거짓말쟁이라면서 우리 엄마 모욕할 땐 언제고. 난 당신 엄마랑 같지 않아서 거짓말 못해. 그러니 그렇게 힘들면 당신이 직접 아버지 찾아가서 싹싹 빌던가 해. 남편은 한 번만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달라며 부탁을 해왔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셨고 그 때문에 엄마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게 되었는데 정작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평생 하고 살았던 어머님은 고작 이혼으로 끝났다는 것이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래도 평생 시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편하게 사셨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연이 끊어지고 난 후에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요. 지금껏 아무런 일도 해보지 않으셨고 부유하게 사셨던 시어머니의 씀씀이를 남편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웠던 것이죠. 종종 남편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의 벌을 조금씩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저는 이 세상에 가족이라곤 저 혼자밖에 남진 않았지만 언젠가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 덕분에 잘 살 수 있었다고 고맙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